이제 오늘은 조금 요거 좀 하고 또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많이 하는데, 하천 선반 이 580의 이 피니언 기어가 새 걸로 샀어요. 지금 새 걸로 샀습니다. 원래 상태가 이게 지금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이빨이 이게 뭐 많이 안 좋아요. 깨지지는 않은 상태인데 그냥 완전히 뭐 이빨이 그냥 뭐 다 갈려가지고 이제 이거를 또 뜯어보려고 합니다. 뜯으려면은 뭐다 뜯어야죠. 다 뜯어야 되는데 하나하나 다 뜯어야 됩니다. 하도 이거는 뭐 고수들만큼은 제가 안 뜯어봤는데, 저도 웬만큼은 이건 뜯어봐가지고, 이게 이제 레버가 뭐 하는 거냐면은 이제 제꼈다 좌우 자동 전후 자동을 해주는 레버인데, 기능들 다 드러내야 됩니다. 여기 드러내서 그 안에 있는 피니언 기어의 스냅링을 빼기 위해서 이거를 분리를 해야 돼요. 피니언 기어의 스냅링을 분리를 하기 위해서 이 커버를 분해를 해야 됩니다. 이 선반이 91년식인가? 90년식인가 그럴 거예요. 91년식인가 90년식인데, 그럼 이제 연수로는 한 30년 정도 됐습니다. 연식으로는 한 30년 정도 됐고요. 연식으로는 30년 정도 됐는데, 상태가 안 좋은데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뭐 고쳐가지고 제대로 해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뜯고 있어요. 대충은 사람들이 아무리 싸도 사지 않아요. 과정 때문에 그렇죠. 과정 때문에 사시는 분들도 대충 수리된 거는 사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수리가 적어도 어느 정도 90% 이상은 된 거를 사시려고 하죠. 여기를 이제 커버를 다 따야 돼요. 이거를 까고, 여기를 까고, 그 다음에 다 분해를 하면 됩니다. 다 분해를 하면 돼요. 저는 체질이 더운 데서는 완전히 일이 안 되는 체질인 것 같아요. 이게 조금만 더우면은 머리통이 열받아가지고 완전히 지쳐버려요. 그래서 좀 약간 누구든지 다 똑같죠. 누구든지 다 똑같은데 제가 유독 더위를 많이 탄다는 거를 이제 느꼈습니다. 이제 확실하게 느꼈어요. 유독 더위를 많이 탑니다 제가. 유독 많이 더위를 타요. 그래서 모자를 쓰고 일을 하든지, 몸을 최대한 선선하게 하든지. 오늘 날씨 진짜 좋네요. 날씨가 좋네요. 모자라도 쓰고선 해야 됩니다. 모자라도 쓰고. 머리통에 이제 열이 받기 시작하면은 몸이 이제 지치기 시작하는 거죠. 지치기 시작합니다. 몸이 지치기 시작하고, 그때 되면은 이제 하루가
그냥 지쳐버려, 뻗어버려. 그리고 올해가 작년에는 비가 계속 왔던 것 같은데, 올해는 비보다는 햇빛이 계속 내리쬐가지고 아주 기치게 해요. 올해는 너무 더워. 끝도 없이 더워. 이렇게 더워. 왜 이렇게 더워? 아주 그냥 죽겠어. 아주 말도, 그리고 제가 너무 피곤하면 말도 안 나와요. 제가 너무 피곤하면 말도 안 나옵니다. 또 돌려가지고. 말이라는 거는 조금 컨디션이 좋을 때나 나오지, 컨디션이 나쁘면은 저는 말할 기운도 없어요. 말할 기운도 없어요. 전화도 제가 이제 너무 피곤할 때 전화 받으면은 좀 짜증스럽게 받을 때가 있어요. 짜증스럽게 계속 상담을 해줘도 좀 짜증스러울 때가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 선반이 제가 이제 수리를 하고 못 쳤을 때 좀 뭐랄까, 기계적으로 화천 선반하고 화천 밀링 두 가지가 다 잘 만든 기계 같다고 볼 수 있죠. 잘 만든 기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분해를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제 키가 여기 있죠. 키가 있는데 그 키도 빼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걸 또 빼줘야 되네. 이걸 하려면 이것도 드러내줘야 되고. 하여튼 저거까지는 이제 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거까지는. 또 드러내고 빼내고, 요 활대 자체도 중요합니다. 활대 자체도 이렇게 해가지고 요 활대를 드러내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럼 이제 요게 이제 키 같은 것도 빠질 때도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이물질이나 앙금들이 엄청 많아요. 이제 분해를 했을 때 이제 꺼내야 되겠죠. 분해를 했을 때. 이 걸레가 어찌 보면은 저보다 더 깨끗해요. 이게 뭐 제가 옷 입은 거는 사실 이거 뭐 한 번만 입으면 사실 걸레가 돼가지고 아주 빨래하는 게 아주 힘들어 죽겠어요. 빨래하는 게 맨날 하루에 한 번씩 빨아야 되고. 뭐야 이건, 뭐 이승훈 뭐야 이건. 그나마 오늘은 제가 조금 말을 하는데, 이게
제가 지쳐버리면은 말도 안 해가지고 이제 구독하시는 분들이 조금 짜증날 수가 있는데 답답하죠. 말을 하면은 조금 재밌죠. 말하면서 이제 대화를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생각을 말하면서 이렇게 하면 재밌습니다. 혼자 일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더 편할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걸레로 완전히 싹 닦아가지고, 걸레가 많이 필요합니다. 걸레가 이렇게 닦아야 되기 때문에. 앙금이 이제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앙금이. 그 다음에 이제 이런데 이제 다 닦아주고요. 열었을 때 닦을 수 있는 데까지는 좀 닦아주면 좋죠. 아무래도 이렇게 닦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뜯어야 됩니다. 뜯어야 되는데, 뜯기 전에 여기에서 이제 아까 말씀했던 그 스냅링 키가 있습니다. 스냅링 키가 있는데 그 부분을 분해를 해야 돼요.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스냅링 키를 이렇게 빼야 됩니다. 스냅링 키를 빼주고, 이제 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이런 걸로 이렇게 톡 치면 나오겠죠?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빼주는데, 기어가 이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지. 똑같은 거. 기어가 닳아가지고 꽃무늬가 돼버렸어요. 이게 왜 이런 증상이 생기냐면, 그 이물질 청소가 안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이물질이 그러니까 이 레크 기어에 이물질이 꽉 끼인 상태에서 계속 그 사이를 돌고 계속 돌다 보니까 이제 이게 더 이상 파고들지는 못하고 그냥 깎여버리는 거예요. 파고들지는 못하고 깎여버린 겁니다.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샌닝을 우선 껴놓고 또 이렇게 이제 끼는 겁니다. 낀 다음에 샌닝 기어를 갈면은 이제 유격도 좀 줄죠. 기어를 갈면은 유격도 좀 줍니다. 이런 기계 수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은 공구가 뭐 스냅링 플라이어라든지 이게 사이즈별로 다 있어야 되고요. 드라이버도 긴 것부터 해서 짧은 것까지 다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큰 것도 있어야 되고 작은 것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환분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환분 같은 것도 그 쇠로 된 것도 있어야 되지만은 그 저기 인청동이나 구리 그런 걸로 돼 있는 것도 있어야 돼. 알루미늄 환봉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 공구들이 조금씩 더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시간이 단축이 되는 거죠. 시간도 단축이 되고 능률도 나오고 불필요한 행동을 줄일 수가 있죠. 이제 요 기어를 이제 요걸 이제 갈았어요. 이제 갈고 나서 이제 또 이제 다시 조립을 해야 되는데, 조립은 이제 분해의 역순이죠. 분해의 역순인데 이제 조립하기 전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청소를 해가지고 조립하면은 좋습니다. 이물질이 있기 때문에 닦을 만큼 닦아가지고 하는 게 좋죠. 조립하기 전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끼고 이렇게 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키가 있는데, 이 키는 이제 이 키가 이제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하나의 그 가이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이 키에서 이렇게 움직여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고, 조립하면서 이제 이런 오일도 이렇게, 오일이 없네요. 오일도 이렇게 좀 뿌려주면서 이렇게 조립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HD 60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청소를 해가면서 조금씩 해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활대는 이게 어떤 기능이냐면은, 이제 자동 이송을 해줄 때 이게 활대가 있으면은 여기 하프너트가 이제 걸리지 않게 해주는 역할입니다. 하프너트가 그 중립이 됐을 때 걸리지 않게 해주는 역할. 그래서 이 하프너트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활대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13짜리가 필요하구나. 이런 그 공구가, 스패너도 다양하게 있어야 돼요. 다양하게 스패너도 다양하게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 피니언만 갈아줘도 유격 상태가 많이 줄어들어요. 물론 당연히 이제 기어 상태도 좋아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기어 상태도 좋아야 되고, 요게 보면은 이제 요 기어가 그 옆면에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 갖다 이제 방향 전환을 하는 거예요. 동력은 여기다 전달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짤깍짤깍 걸릴 때 이 기어가 이제 붙게 되면은 요 중간에서 앞으로 가면은 여기 앞에 것만 걸리고, 뒤로 가면 뒤에 것만 걸리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기계는 기어 상태는 뭐 이 정도면은 양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딱 조립하면 되죠. 조립하면 이제 공회전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좀 깨끗하게, 일자 아니면 또 칠해주기가 어렵죠. 그 다음에는 이제 커버를 조립을 합니다. 커버를 이제 조립을 하는데, 이런 맞닿는 부분들을 깨끗하게 해주셔야 돼요. 맞닿는 부분을 깨끗하게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기름때를 싹싹 다 긁어내줘요. 걸레, 그래서 보로도 필요해요. 걸레라고 해야죠. 보로하는 거 그 일본말 아닌가요? 모르겠네. 이렇게 이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해줘야 될 게 그 가스켓 본드가 필요합니다. 가스켓 본드. 가스켓 본드는 이제 제가 잘 쓰는 가스켓 본드가 있어요. 요겁니다. 요거를 이제 제가 사용을 잘 하죠. 요거를 이제 요 가스켓 본드가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좀 저렴합니다. 이게 그거를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발라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기름때가 있어도 먹더라고요. 가습기 본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기름을 이제 그 여기에서 이제 그 기어박스 안에 이제 보충을 하잖아요. 그럼 이 안에서 샌다는 거죠. 겉으로 커버 밖으로도 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데를 어느 정도만 해주면은 뭐 한 요 정도까지만 하면 될 겁니다. 거의 뭐 게이지는 사실 뭐 저쪽까지밖에 안 돼 있는데, 요쪽 밑에까지만 살짝 해주면 상관없어요. 그 위에까지 붙는 거는 다 넘치는 게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요쪽 기어축에서도 새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이거는 적당히 이렇게 사가지고 발라주세요. 이거는 제가 얼마 주고 샀더라? 10,000원 안 주고선 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게 그 자동차 정비하고 그 공작 기계 수리하고 차이가 있다면은 뭐냐면은, 그 자동차 정비는 매뉴얼이 있는데 공작 기계는 수리하는 게 매뉴얼이 없다는 게 문제죠. 책자로 수리하는 게 매뉴얼이 있는 걸 전 본 적이 없어요. 서점에서도 본 적도 없고. 근데 자동차 정비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 수리 같은 것도, 자동차 정비는 자동차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정비 자격증도 있고, 또 그다음에 고등학교 학과가 있는데, 공작기계 수리 고등학교는 없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공작기계 수리 학과가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공작기계 수리를 할 수 있는 그 기술 학교가 있어야 되는데, 공작기계 수리학과가 없다. 이게 이런 그 아예 직업 전문 학교에서 이제 공작기계 수리를 할 수 있는 학과가 있다면은 좀 산업에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이제 또 수요나 공급적인 면에서 좀 많이 남아도니까 또 그럴 수도 있고요. 이렇게 뭐 많이 남아도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수리를 하더라도 이제 지금은 범용보다는 NC 수리 기술자들을 많이 양성을 해야 됩니다. NC 수리 기술자들을 많이 양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산업에서, 현장에서 NC 장비가 멈췄을 때 조금 그 바로바로 공급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배우시는 분들이 다들 나이대가 어떻게 되냐면, 좀 있는 분들이 처음에 젊을 때부터 그 기계수리를, 고등학교 때부터 기계수리를 배운 사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러면 또 NC 같은 경우는 조금 전기 쪽도 알아야 되고 배우는 게 많은데, 그게 이제 기술 전기전자 쪽 이게 되는 게 좀 쉽지가 않고,
전기전자를 전공을 한 사람도 그 NC 장비 환압 같은 경우에 시스템 관련해 가지고 고장 나면은 고치는 게, 예를 들어서 파라미터 같은 게 날아갔을 때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못 고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컨트롤 장비, 시스템 장비, 서버 제어 장비 이런 것들을 고칠 수 있는 기술 인력들이 이제 많아지게 되면, 근데 그 정도 기술이 된다면은 사실 그 기술력들이 이런 장갑끼고선 하려는 사람들이 또 드물다는 거예요. 문제는 너무 똑똑해 버리면은 이제 이 일 자체를 하려는 사람들이 또 드물어져. 왜 그러냐면 그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더 편하고 돈은 더 벌 수 있고 뭐 이런 거, 위험하지 않고 그런 거를 이제 더 하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저라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똑같아.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적성이 맞으면은 이제 공부보다 나는 이게 좀 더 적성이 맞다. 난 공부보다. 근데 사실 이 기계 수리를 하려고 해도 기계적인 메커니즘의 동작 원리나 기구학 같은 거를 좀 알아야 돼요. 이게 전혀 모르는 분들이 이제 기계 수리를 하면 기계 다 망가뜨려 버려요. 이게 가공했던 분들이 기계 수리를 갑자기 해버리면 아주 골 때리는 상황이 나와 버려요. 아주 골 때려요, 진짜. 기계가 완전히 뽀개지게 고쳐요. 그러니까 설계를 했던 분은 수리를 해도 어느 정도 개념을 잡고 이렇게 가는데, 제가 봤을 때 가공만 했던 분이 갑자기 수리를 해버리면은 그분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수리가 안 된다고 봐야 돼. 할 수는 있어도 이 기계적인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뜯어가지고 기계를 다 망가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계를 다 망가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망가뜨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기계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수리하시는 분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조립을 했고요. 조립을 했고,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그 XZ축 좌우 자동이동 레버를 컨트롤해주는 이제 레버 뭉치인데, 이 레버를 잘 사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잘 사용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냥 이대로 꽂으면 안 되고, 여기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게 인청동으로 이제 이게 돼 있는데, 이 인청동으로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핵심 부품이에요. 이게 핵심 부품. 이 안에서 이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요. 그 다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빼줬다 넣어줬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저는 사실 자동차 정비 자격증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저는 군대 생활을 또 15년을 했지만은 또 고등학교는 또 공고를 나와가지고, 이거를 푼 다음에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것도 뻑뻑하네. 그래서 남들보다는 조금 이게 완전히 초짜보다는 빠른데, 처음에는 이제 그 뭔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듣겠고 하다 보니까 이제 늘은 거죠. 해보면 좀, 어우, 이게 왜 여기서 이런 게 나오냐? 대단합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이게 중고기계 같은 경우는 별의별 일이 다 했어요. 여기에다가 고무를 넣네요. 스프링을 넣어야 되는데 고무를 넣었어. 아주 지금 골 때리는 상황입니다.